동아시아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어집니다. 그 선은 바로 대만 해협, 그리고 그 주변으로 거대한 세 나라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중국, 일본, 미국. 이제 잠시 후 이 세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어 올립니다. 요즘 뉴스 조용해서 아무 일 없는 줄 아셨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조용한데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이미 평화적 통일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일본은 새 총리가 등장하자마자 대만이 공격당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중국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우리에게 덤빈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한 문장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고, 미국은 곧바로 이 판을 자신들의 전략 무대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 한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해진 나라가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복잡하고 위험한 판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그것도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의 발단 일본이 먼저 선 넘었다.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하자마자 일본 국회에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대만이 공격당하면 일본의 생존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본은 군사 개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건 일본 외교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죠. 대만은 중요하지만 군사 개입 여부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이 룰을 박살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첫째,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대만이 넘어가면 일본도 끝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남서 항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식량 자원 대부분이 대만 근처를 통과하는 해상로에 의존하죠.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일본은 숨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일본 보수층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직접적인 전전 공포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공포를 정치적으로 표현해야 했고, 다카이치는 그 역할을 맡아버린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은 일본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판도를 흔드는 총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국다운 방식으로. 중국의 폭발 외교 경제 여론전 풀세트 보복. 중국은 일본의 발언을 듣자마자 외교 경제 여론전 세 가지 전쟁 모드를 동시에 발동합니다. 먼저 중국은 일본 대사를 연속적으로 불러 대만 문제는 너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일본이 개입하면 자위권을 행사할 것. 이란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 다음 정말 충격적인 일이 터지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자신의 SNS에 우리에게 덤빈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건 실수로 올린 말이 아닙니다. 중국 외교관은 SNS 글 한 줄도 지도부 승인 없이는 못 올립니다. 즉 베이징도 이 강경 메시지를 허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경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일본산 해산물 전면 금지, 일본 여행 관광 제한, 일본 영화 문화 행사 중단, SNS를 통한 반일 여론전 전개,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드론 활동 확대. 중국은 일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만 문제는 건드리면 목을 베는 선이다. 우리가 진짜로 화났다는 걸 보여주겠다. 일본은 패닉에 빠졌고 이제 미국이 끼어들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의 속내 겉으론 일본 편 속으론 계산 중. 미국은 즉각 반응합니다. 미일 동맹은 흔들림 없다.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함께 싸울 것이다.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하지만 이게 미국의 진짜 속내일까요? 사실 미국은 일본이 강경해질수록 손해볼 게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일본이 대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 됩니다. 즉, 일본이 앞으로 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되는 거죠. 둘째, 일본의 군비 증강은 미국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본, 한국, 호주 같은 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미국도 한숨을 쉽니다. 너무 빠르다. 일본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리 비용은 미국이 떠안아야 한다. 즉 미국은 일본아 강해져라. 하지만 너무 티내지는 말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어느 쪽을 택해도 불편한 나라가 생기죠. 한국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이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대만은 사실 동아시아 전체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일본이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지면 미군 주둔 시스템이 흔들리고 미군 시스템이 흔들리면 한국의 안보가 붕괴됩니다. 즉 대만, 일본, 한국, 미군, 태평양 전략. 이 순서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인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도 TSMC 생태계와 깊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 기업들의 CAPA도 영향받고 미국과 중국은 그 순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게다가 대만 근처 해상로는 한국, 일본 에너지 수송의 70% 이상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차단되면 한국 경제는 즉시 교통사고 수준의 충격을 맞습니다. 즉, 대만 문제는 중국의 통일 과제이면서 일본의 생존 문제이면서 미국의 패권 문제이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한국은 같이 흔들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국은 지금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다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안보는 미국이 잡고 있고 군사정보와 해상방어는 일본과 협력해야 하고 경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정치는 내부적으로 반중반일 감정이 강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아무리 실리 외교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 반드시 불편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우리 편으로 확실히 와라. 중국 견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너희가 일본처럼 대만 문제에 끼어들면 그날부터 경제 보복 들어간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일본은 대만 전쟁 준비해야 한다. 한국도 이 라인에 서야 한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셋 중 누구와도 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면 피해가 더 큰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말 한마디도 가격이 비싼 나라입니다. 대만 문제에 말 한 줄 잘못 쓰면 수십조 원이 날아가고 중국의 관광 수출 소비 보복이 즉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장 위험합니다. 싸움 중심에 있지 않은데 싸움 결과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본처럼 대만을 지키겠다는 식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도 그 말 한마디로 중국의 해상경제 보복을 온몸으로 막고 있죠.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더 말하면 위험해지고 덜 말하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조용히, 그리고 정치적으로 티 안 나게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건 결국 미 해군과 일본 해자대이기 때문. 즉, 말은 중립, 행동은 실리. 이게 정답입니다. 한국 외교는 침묵을 기술로 바꾸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레이더, 잠수함, 해군훈련, 군사정보 공유가 우리의 진짜 안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화학, 뷰티, 관광.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한국은 3개월 만에 충격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한 디커플링 탈동조화, 즉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는 무소음 전략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90% 이상 장악한 흑연이 토류를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로 분산. 동남아 생산기지 확대. 삼성, LG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공장은 이제 단순 조립이 아니라 중국 대한 공급망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인도 중동 시장 공략 가속화. K-뷰티, K-콘텐츠가 중국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시장입니다. 한일 산업협력 확대.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이 손잡으면 중국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중국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경제 보복이 가능한 나라에 단일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건 국가 경제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 덜 기대는 구조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가장 어려운 건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내부 여론입니다. 반중 정서는 이미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했고 반일 정서도 여전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외교안보 전략에 섞이면 국가적 판단이 감정적 판단으로 바뀐다는 것. 예를 들어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순간 반일 여론이 폭발하면 정부는 움직이기 어렵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순간 반중 정서가 폭발하면 중국이 바로 경제 보복을 준비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정부의 정직한 설명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일자리와 집값,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다. 한국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은 국민의 것이고 전략은 국가의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우리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막장 싸움 중인 지금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1. 말은 중립되만 문제는 언급 최소화. 2. 행동은 실리 미일과의 안보 협력 강화. 3. 중국 리스크는 서서히 조용히 분산. 4. 경제 구조는 다변화 동남아, 인도, 중동 확대. 5. 국내 여론을 이성적으로 이끌어야 함. 한국 외교는 지금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쏠려도 경제가, 안보가, 외교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이 잘 선택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조용히 하고 국익은 냉정하게 챙기는 나라. 그게 바로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한국의 모습입니다.